SONIP SD 프로토콜하고 SONIP 프로토콜이 다른 거 있고, 가장 해당하는 SONIP SD나 SONIP 해당하는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하냐? 소스 코드에서 코딩해야 된다. 그래서 SONIP SD에 대한 API가 있고 SONIP에 대한 API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파일 서비스, 오픈 서비스를 통해서 나랑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 찾은 후에 그 찾는 처리를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TCP 3-way 핸드쉐이킹을 한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랑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아크를 통해서 내가 이벤트를 보내겠다. 그걸 서로 알려준 다음에 이게 끝이 나면 실제 SON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SONIP 쪽의 페이로드 데이터 운용에는 카메라나 라이다나 레이더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IP 주소. IP 주소를 이제 IP 버전 4를 할 거냐, IP 버전 6를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현업에서는 IP 버전 4를 씁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캐스트 전용 IP가 존재해야 된다. 멀티캐스트 값에 대한 값은 224에서 숫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0.0.1을 씁니다. 그리고 SONIP SD는 반드시 뭐 했냐? 30490 포트를 쓴다. IS 표준에서 SONIP 포트는 멀티캐스트 처리할 때 30490 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서비스 멀티캐스트 쓰는 부분과 멀티캐스트 쓰지 않은 부분이 나오져 있고 API가 각각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 컴스마이피 베이직의 소스를 보게 되면 프록시 쪽 일단 그 C++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메인 함수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메인 함수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개념으로 코딩합니다. 클래스가 넷스페이스죠. 넷스페이스 여기 보게 되면 소스 코드에서 클래스가 들어가죠. 클래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할 때 파일명과 함수명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코딩합니다. 그래서 클래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과 함수명이 일치. 클래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과 함수명이 애프터맨 설계한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를 하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C 언어죠, C 언어. AP에서는 C++인데 실행 파일명만 AXL에 설계한 내용과 일치되고, 이유는 EM에서 할 필요죠. 근데 이제 그 외에 한 개의 실행 파일에 네 파일명과 함수명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ASML과 관계가 없죠.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코딩 실력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켈레톤 쪽을 먼저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 메인 함수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그 아기먼트가 처리가 필요하게 되면 저기 함수 이제 처리하는 게 넣어야겠죠. 예. 그리고 필수 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AI 개발할 때 첫 번째 메인 함수 코딩. 두 번째, C가 INT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EM에서 A를 종료 처리할 때 kill-9 형태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kill-9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종료돼요. 그래서 C가 INT를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하냐면 시그널 핸들에서 터미네이트를 처리를 하도록 코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종료 전에 A가 안전하게 종료하도록 코딩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ECU를 껐다 켜서 동작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통으로 움직이는데 어디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전원이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종료 시작 계속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핸드폰을 전원을 배터리를 끄지 않죠.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쓸 때 눌러서 실행하죠. 그리고 클릭해서 종료도 하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한 데이터, AI가 사용한 메모리 데이터를 메모리 해제 혹은 초기화를 해두고, 특히 SONIP 통신에 대해서는 SONIP SD로 스탑 처리. 예. SONIP 통신을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스탑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스탑 처리 안 해주면 나한테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종료된 거 모르고 계속 네트워크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불필요하게 네트워크 오는 거죠. 쉽게 설명하게 되면 1톤 트럭에서 택배를 실어서 아파트에 배달했는데 그러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 트럭이 그 박스에 배송을 완료했음을 불구하고 계속 배송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코딩 처리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표준화 문서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플랫폼 표준화 문서에 안 나와요. 예, 안 나오는데 필수입니다. 그래서 EM에서 종료할 때 요 터미네이트 부분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서비스 폴스 하나 없고 스탑 오프 서비스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종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SONIP가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주고 있는 SONIP가 종료 안 되고 계속
네트워크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할 때 어떻게 이제 C++로 코딩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샘플 코드지만 실제 양산 개발하는 어디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약간 파일 폴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해당 소스로 F12 누르면 점프할 수 있고요. 보게 되면 뭐가냐면 인스턴스 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라코 스트링 뷰로 요 정보를 받아옵니다. 이거 뭐냐면 요거 뭔지 하면 제가 설명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또 표준인데 스트링 값을 들어가는데 얘가 뭐냐면 A의 소프트 컴포넌트명 그다음에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명 그다음에 여기에 포트명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딩할 때 소프트 컴포넌트 명하고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명하고 포트 명이 코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얘가 뭐냐면 C++은 값을 포인트로 가져옵니다. 포인트 형식으로 값 가져오거든요. 그 포인트 형식 갈 때 이 포트에서 받은 값을 가져올 때 포인트로 가져와요. 포인트로. 근데 포인트 가져올 때 그 기준이 어티어플 소프트 컴포넌트 명과 그다음에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명과 포트 명으로 스트링을 넣게 되면 가져오게 돼 있어. 그럼 얘 정보는 어디 있냐? 매니페스트 파일 보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 왜냐면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안에 여기에 인스턴스 스페시파이어가 있죠. 여기 오게 되면 인터페이스 폴더 안에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스켈레톤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EX 파일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ESX 테이블 보게 되면 여기 프록시 여기 보이죠? 여기 프록시의 루트의 컨슈머죠. 포트명이 컨슈머 루트 프록시 루트 컨슈머 요 이름으로 인스턴스파이어의 포인터 값 가져올 때 얘를 스트링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프트 컴포넌트 명하고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 명하고 포트 명을 픽스를 안 하게 되면 고정을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바꾸면 컴파일이 안 되죠. 컴파일 안 되거나 실행 시 정상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그 C++에서 사용할 때 SNIP로 주고받는 포트에 대한 정보를 스트링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정확한 스트링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코딩할 때라도 SNIP 데이터가 송수신이 안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설계할 때 소프트 컴포넌트 명하고 루트 소프트 명하고 포트 명을 향후에 바뀌지 않도록 뭔가를 규칙을 정한다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실제 자동차에서 합니다. 자동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뭐가 문제냐? 포트에 SNIP 값을 가져오기 위한 포인터 여기 계속 바뀌면 나중에 빌드가 안 되거나 실행 시 오호 동작이 발생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파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프트 컴포넌트명,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명, 포트명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이 표준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오토샵 협회에서. 협회에서 6개월 동안 4개 워킹그룹의 회의 통해서 기준을 만들었고요. 제가 실제 이 표준에 제가 참석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르코 인스턴스 스파이어에서 이걸 가지고 밸류를 가져오고요. 밸류. 가져오는데 이게 R19 11대 작성 방식이랑 R20대 11대 작성 방식이 약간 달라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더라도 R22-11에는 안 바뀌었는데 R19 11하고 R20대 10은 이게 다 다르다. 코딩하는 게 약간 다르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포트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코딩한다. 그래서 아라컴 쪽에 이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코딩해야 되냐에 대한 가이드는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표준 문서 보면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요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고 문서인데 제가 검색해서 링크 주소 복사해서 채팅창에 넣었습니다. 여기 문서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코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게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거냐면 여기 R2411 여기 보게 되면 R2411부터는 인스턴스 스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코딩해야 된다. 바뀌었어요. 이게. 아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 컴포넌트명, 루트 소프트 컴포넌트명, 포트명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있고 여기에 보면 제네터가 소스 코드 생성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인스턴스 스페시파이어 명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개발자는 포트가 수신할 데이터 값을 포인트 받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1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걸 봐도 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딩한다. 보면 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컴스IP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 2개, 3개, 4개, 5개를 제공해요.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할 때 아라컴을 공부해야 되고 아라코도 같이 사용해서 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조는 동일하다. 그래서 포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얘가 지금 스켈레톤이죠. 송신 쪽에서 어포 서비스를 하죠. 어포 서비스. 여기 보면 어포 서비스 누가 하냐? 스켈레톤. P포트에서 어포 서비스 API를 호출하죠. 나와 있죠. 어포 서비스 여기서 호출하죠. 그러니까 이벤트 기준으로 이제 P포트에서 호출하는 API가 있고 R포트에서 호출하는 API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픈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픈 서비스 하려면 뭐냐면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이벤트 값과 다 파악해서 오픈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런 하면서 여기에 무한루프 되어 있죠. 이거는 예제로 그 계속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무한루프 건 거고, 실제는 10번 수신, 뭐 한 번 전송 이렇게 됩니다. 예제기 때문에 무한루프 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set 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이 set 이벤트 안에 랜덤 숫자를 만들어서 이벤트 보내는 거죠. 이벤트. 샌드. 예, 이게 실제 API 상법이 그냥 샌드나 API를 통해서 값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게 되면, 피포트 쪽, 예, 이벤트 기준에 이제 송신인 경우에는, 뭐냐면, 오픈 서비스 API를 호출해야 되고, 얘랑 샌드 API만 쓰면 되죠. 그리고 스탑할 때, 요 세 개만 쓰면 되죠. 보낼 때는 요 10분리 API를 요 세 개 쓰죠. 오픈 서비스, 샌드, 스탑 오픈 서비스. 받는 쪽에는 파인드 서비스라든지, 서브스크라이브 API라든지, 언서브스크라이브 API가 있죠. 보내는 쪽에는 오픈 서비스, 샌드 API, 스탑 오픈 서비스 요 세 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필터에 치면 이벤트명, T 이벤트, 샌드 값 보내죠. 그래서 요 T 이벤트도 뭐냐면 실제 AXML에서 얘랑 이름 똑같죠.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메소드 필드 명은 코드에 그냥 준다. T 이벤트의 이 명에다가 점 샌드 하면 보내는 거다. 그래서 요 포인터 힌트에서 보냅니다. 이게 보내는 예제 끝이거든요.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은 API를 구분 지어서 만들었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 이벤트 보내는 예제고요. 그러면 이제 받는 거 이제 프록시 쪽, 받는 쪽 코드 볼게요. 받는 쪽도 보게 되면 메인 함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아까 시그 아이언트 설명했는데 시그 텀 설명 안 했거든요. 얘가 뭐냐면 컨트롤 C 하는 거, 컨트롤 C. 얘는 AA 종료 위에 컨트롤 플러스 C. 예, 컨트롤 C로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필수사항이 아닌데 개발 과정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시크텀이고요.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해야 되고, 초기화하는 거. 이게 뭐냐면 변수 초기화.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때 사용한 메모리를 다 초기화하는 거. 메모리 해제라고 하신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다 마찬가지 스타트 가게 되면 아르코 스트립으로 인센스 파이어 가져오고요. 그리고 받을 때의 그 포인트 처리가 약간 달라요, 이거. 이게 파인드 서비스 가져 이제. 그 다음에 알포트의 핸들값 가져오죠. 그 다음에 런 되면 얘도 무한루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벤트 쪽만 볼게요. 지금 컴사이 페이지 기재는 이벤트, 필드, 메소드 3개 실현하는데 이벤트만 아시면 됩니다. 이벤트. 필드 메소드가 있는데 필드 메소드 뭐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 구현할 때 이벤트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보게 되면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한 값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받았냐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받았냐 체크를 하고 수신할 때는 뭐냐면 get new sample이라는 앱을 써요. get new sample. get new sample 통해서 이벤트 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아라칸 표준 API거든요. 가져오면 이 가지고 이렇게 코딩한다. 람다C거든요. 람다C.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C++ 람다 형식으로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오거든요. 람다. 이렇게 해서 수신 데이터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 좀 보면 아까 링크 보내준 문서 여기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되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 new sample API를 통해서 데이터 가져와야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데이터 수신 시에는 이렇게 데이터 수신해서 get new sample 이용해야 되고 람다 넣어서 데이터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어트리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라컴 API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예제거든요. 이렇게 코딩하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표준이 811대 아라컴 API 쓰는 방법이랑 R19 11대 아라컴 쓰는 방법이랑 R24 11대 아라컴 쓰는 방법이 삭제 추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하이 버전 호환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양산하는 버전으로 아라컴 API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선행 개발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는 R19 10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 개발로 어떤 분들은 R20-11을 써요. 공적으로 양산은 다 R20-11 버전 이상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R19 11로 개발한 거를 R20-11로 C++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지 않으면 애초부터 컴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주면 매트릭 심링크 좀 알려줄게요. 매트릭 심링크. 매트릭 심링크를 사시면 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현대자동차인 경우에는 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매트릭 심링크로 개발해요. 실제로 개발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매트릭 심링크도 이제 작업하실 때 지금 R22022B가 아마 R20-11을 지원할 건데 매트릭 심링크도 R19-11이냐 R19-03이냐 R20-11이냐에 따라서 API가 바뀌어요. 그래서 매트릭 심링크로 개발해서 PC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재코딩 해야겠죠? 그럼 여기도 뭐냐면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매트릭 시뮬링크 이용해서 한번 학교에는 있으니까
실제 현업에서는 매트릭 시뮬링크로 어택워크에서 개발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트릭 시뮬링크랑 같이 고려해서 한번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트릭 시뮬링크에도 비디오 파일이 있죠.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매트릭 시뮬링크에서는 실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매트릭 시뮬링크에서는 SunIP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 즉 설명이 뭐냐면 IPC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게 돼 있고요. 그 SunIP로 실제하려면 매트릭 시뮬링크 결과물을 가지고 SunIP로 다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실제 현업에도 자동차 회사가 매트릭 시뮬링크로 요지 개발 끝나면 그걸 가지고 SunIP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근데 굳이 왜 그러면 애초부터 매트릭 시뮬링크 안 쓰고 개발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매트릭 시뮬링크 썼냐? 자동차 쪽 제어 관련된 수식을 매트릭 시뮬링크에서 짜면 수식을 자동적으로 C++ 코드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 코드의 수학 공식을 C++로 자동 생성하기 때문에 그 자동 생성된 걸 가지고 매트릭 시뮬링크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SunIP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매트릭 시뮬링크는 SunIP 지원 안 합니다. IPC 통신으로 돼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매트랩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IPC 통신이다. 즉 SunIP가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매트릭 시뮬링크를 AA로 개발하면 다시 SunIP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 그래서 매트릭 시뮬링크 왜 쓰냐? 예, 수학 공식을 C++로 자동 생성해줌. 예,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매트릭 시뮬링크에서는 또 뭐냐면 SunIP 관련 설계 지원 안 함. 애초부터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없음. 없죠. 예, 없죠. 그래서 매트릭 시뮬링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업에는 필수기 때문에 특히 채식판 사이즈입니다. 채식판 본장이 이 B야지 얘가 R 현재 현업에서는 R2011로 한다. 언제까지? 원래부터 2025년까지 계속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3년 뒤에 졸업하시면 현업에 가시면 R20-11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매트릭 시뮬링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하게 되면 이제 요거 짧게 보면 이벤트 데이터 수신은 이거 쓰는 거. 이벤트 데이터 통신은 이게 20-12 기준. 그래서 어떤 API를 사용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그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AP에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아라컴 사용은 자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에서는 AXM에서 정의한 RT API만 사용 가능인데 AP에서는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쉽게 하면. 왜냐하면 CP에서는 RT 라이트냐, RT 샌드냐, RT 하이라이트 어느 API를 쓸 거냐에 대해서는 AXM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AXM 설계한 대로만 RT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플랫폼은 아라컴 API 알아서 써라. AXM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아라컴 API를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할 때 AXM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딩하기 효율적이냐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C++에서 람다를 데이터 수신에 많이 쓰고 여기는 람다. C++에 람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C++의 람다를 이해를 못하면 SunIP 수신 못합니다. SunIP 수신할 수 있는 코딩 못하죠. 람다 나오거든요. 람다. 이게 좀 힘들어요. 람다 쓰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이버 시큐리티도 강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 결함이라든지 이게 적고 좋대요. 그래서 SunIP 수신할 때 강제사항으로 람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람다를 이해를 못하면 예초부터 SunIP 수신 쪽에 C++ 코드를 못 짜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람다. 그래서 아까 수신할 때 람다 쓴다. 람다. 이게 람다. 람다가 이겁니다. 얘가 람다입니다. 그래서 수신이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수신 처리하기 전에 서브스크라이브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신할 때 서브스크라이브 API를 호출한 다음에 수신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보내는 쪽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를 개수만큼 받겠다는 호출인 거고요. 그리고 끝나면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있죠.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 할 때 언서브스크라이브를 하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이게 숫자가 있죠. 15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수신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10개를 보고할 거냐 5개를 보고할 거냐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로직에 따라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할 때 언서브스크라이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보내는 쪽에는 오픈 서비스, 샌드, 스탑 오픈 서비스. 받을 때는 파인드 서비스, 서브스크라이프, 그다음에 람다에 통해서 받죠. 서브스크라이프 AP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저 설명한 다음에 실습에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컨썸 IP 베이직.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듯이 스켈레톤 P포트에 사용하는 API가 있고 수신의 R포트에 사용하는 API가 다르다. 그다음에 TCP 커넥션에서 3-way 핸드쉐이킹이 필수로 들어간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파이썬으로 SOAP를 주고받을 때 TCP 3-way 핸드쉐이킹이 동작 안 되면 SOAP가 통신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파이썬 쪽 예제인데 파이썬 쪽에 이제 동작할 때 방화벽에 파이썬에서 이제 방화벽 해제가 필요하고요. 3-way 핸드쉐이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방화벽 IP 테이블 명령어고요. 이걸 안 하면 TCP 3-way 핸드쉐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파이썬에서 파이썬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된다는 거. 방화벽 해제. 방화벽은 OS에서 방화벽을 지정하는 거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QNX도 7.1에서도 시큐리티 폴리시에서 이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방화벽 IP 테이블 명령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방화벽 설정과 해제가 있죠. 그래서 좀 설명하게 되면 맨 처음에 알포트에서 파인드 서비스 먼저 하든 오픈 서비스 먼저 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멀티캐스트 보낸다. 물려있는 이슈의 노드 기준으로 멀티캐스트를 보낸다. 그때 멀티캐스트 보낼 때 서비스 아이디는 FFF다. 파인 서비스. 그 다음에 파인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세션 아이디도 0이다. 0.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채워져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값 세팅도 있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서비스는 여기에 1이 들어가죠. 1 들어가고 포트 번호라든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로 이제 들어오면 각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한다. 그리고 캡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캡처 내용과 설계한 내용이 이제 일치가 되어서 데이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포트 수신 쪽에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그룹을 지정해서 서비스 엔트리 타입이 6번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양산하는 그 부서인 경우는 SOAP를 T샤크나 TCP 덤프로 캡처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간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브스크라이브 이벤트 그룹 아크를 보내줘야 된다. NARC는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아크는 받았다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AP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페이로드 형태로 값을 보내게 되겠죠. 이벤트 메서드 필드가 있는데 이벤트에 하고 필드의 노티피케이션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그리고 통신 중단할 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스탑 서비스가 이벤트 그룹을 반드시 호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내는 쪽에서는 P포트 쪽에는 스탑 오퍼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에서 필터 명령어를 아셔야 되고요. 여기 필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 인스턴스 아이디에 대해서 확인할 때 이렇게 해서 필터할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 이들 통신 할 때 보내는 쪽에서 캔 통신이 들어오는데 캔 통신 값이 바뀔 때 SOAP 값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값이 안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캔 통신이 잘못된 건지 이더넷 통신이 잘못된 건지 확인할 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해서 찾아가지고 값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필터 사용 방법 보시면 되고요.